11일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부경 보건고 병설중학교 성인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한 원생과 교사들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월 한 달 부산에만 8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는 등 잇따른 물폭탄에 6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이후에는 적은 양에 비해도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져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가 제정해 지난달 15일 공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의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일본 영사관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89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사하구 거주자며 부산시는 정확한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부산시가 지난 11일 부경 보건고등학교 병설중학교의 성인, 주야간반 학생과 교직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인 186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생과 교사 7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음성 판정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특히 부경 보건고 병설 중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어느 확진자가 최초의 환자이고 감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800mm가량의 비가 왔는데요. 피해도 수백 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하천처럼 변한 도심. 119 구조대원들이 고립된 승용차에서 인명수색 활동을 펼칩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동래구의 한 도로 상황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에도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오른 물에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7월 23일 밤 10시쯤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은 2차례나 범람해 주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곳곳에서 붕괴 사고도 발생했는데 지난달 23일 밤 9시 30분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옹벽이 무너져 주택을 덮쳐 주민 2명이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같은 달 13일에도 서구의 한 주택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7월 한 달 부산에만 8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소방직계 6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유형은 침수가 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붕괴 24건, 도로장애, 낙석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이후 작은 비에도 붕괴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이나 땅울림 등의 산사태 징후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강우와 강풍에 대비해서 평소 집 주변 배수로 정비와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 두어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곰팡인데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천장 한쪽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연이어 계속된 장맛비에 비가 새면서 곰팡이가 핀 겁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미처 손 써볼 새도 없이 곰팡이는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또 다른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벽면에 곰팡이가 얼룩처럼 피어 있습니다. 급하게 장판으로 가려뒀지만 곰팡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장맛비에
곰팡이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90% 이상 올라가는 데다 더운 날씨로 기온까지 높아 번식 속도가 평소의 3배 가까이 빨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번식을 위해 곰팡이가 공기 중에 퍼뜨리는 포자. 포자가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극제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가볍게 지속적으로 되면 천식 환자나 그런 경우는 이제 천식이 악화되거나 또 천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또 곰팡이 자체가 몸에 또 그런 곰팡이의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번 곰팡이가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해 통풍될 수 있도록 하고 비 오는 날 보일러를 잠깐 틀면 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균을 공기 중에 퍼뜨릴 수 있는 에어컨의 경우 내부에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청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이른 시간에 물기를 제거한 뒤 환기를 시켜 실내를 건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장마철 불청객 곰팡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BNK 부산은행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부산은행은 10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의 경영 안정자금을, 개인은 최대 5천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규 자금을 대출할 때 금리는 최고 1%를 감면해 중소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제정해 지난달 15일 공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의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는 동구 일본 영사관 옆에 설치된 부산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은 외교적 갈등 문제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시의회 자치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3년 사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사고를 제외한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162명, 2018년 122명에 이어 2019년 115명으로 줄었고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도 7월 기준 60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단속을 시행한 7월까지 두 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에 비해 38% 감소했습니다. LG엘로비전이 국내 농업 대표 기업인 팜한농, IT 전문 기업 메이티와 스마트팜 통합교육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농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엘로비전은 지역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번 교육 솔루션의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를, 팜한농과 메이트는 전문화된 농업교육 영상 콘텐츠와 스마트팜 기술 실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건 저희가 가진 오랫동안의 그 노하우와 기술들 내용들을 새롭게 농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개발시켜서 국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실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계 학생들이 단순하게 농업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가 온 오프라인으로 논문 발표와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에서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R 공간에서 스마트 장갑을 이용한 동작인식 기술에 대한 논문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간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참석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링크를 통해 논문 발표가 공유돼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도 질문과 답변 등 소통이 가능합니다.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가 온오프라인 동시 학예 학술 대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기술과 연구 내용을 담은 3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예, 이번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는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서 5G 시대의 멀티미디어 기술 어디까지 왔나 이런 주제인데요. 그게 특별히 인공지능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그다음에 언택트 비대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튜브의 플랫폼 구축 이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동의대에 설립된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에서도 부산의 전력산업인 ICT와 전통산업의 협업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만분류 산업, 제조 로봇 산업, 그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 시티 산업을 배상을 해가지고 이들은 전통 산업과 ICT 산업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산업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양 산업의 성장을. 영화제에서도 새로운 ICT 기술을 바탕으로 암호화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지정한 블록체인, VR 전용관 등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을 비롯한 OTT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채택을 해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을 더 이제 발전시켜서 비대면 시대에도 이제 걸맞는 그런 것들을 모형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공동의 축제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멀티미디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1997년 부산을 중심으로 태동한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 정보 공유의 장이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대, 멀티미디어에 관한 기술과 민관 학연의 협업이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주목됩니다. 제주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비상탈출구로 인한 마찰이 일고 있는 대심도 공사에 대해 지역구 시의원들이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심도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는 대심도 공사에 대해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래구 박민성, 김문기, 도용회 의원과 북구 노기섭, 남구 이용형, 기장군 김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심도 공사 중단과 부산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대심도 공사 계획의 변경으로 늘어난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2018년 초 변경된 공사 계획으로 609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비상탈출구 공사비 등이 443억 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한 공사비 때문에 대심도 완공 후 시행사가 통행료를 받기로 한 기간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 시민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통행료만 무려 2,96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낭민동 비상탈출구 추가 설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대심도에는 진출입구 3곳과 비상탈출구 2곳, 피난 대피 통로 40개 등을 설치하는데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낭민동에 비상탈출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는 겁니다. 그 수직구 형태의 비상탈출구는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권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은 아닙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낭민동 비상탈출구 공사장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고 7,00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원만한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비상탈출구 공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인접지역 7,000세대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비상탈출구를 빙자한 대심도의 가장 큰 공사장 작업을 백지화 하여야 합니다. 한편 시의원들은 대심도 공사와 관련해 향후 시민소송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소송단은 부산시와 사업 시행자 간 계약 과정의 문제점과 공사로 인한 시민 피해 등을 분석해 대응 활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이었던 중구 산복도로 달빛 작은음악회가 취소됐습니다.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던 산복도로 달빛 작은음악회를 9월로 연기했지만 또다시 부산의 확진자가 늘고 가을철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면서 올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권 광역관광본부가 가을 여행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부울경 일주일 여행하기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울산, 경남 일대를 여행하려는 국민을 선정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지원되는 경비는 하루 5만 원입니다. 선정 대상자는 여행 후 여행 사진과 후기를 자신의 SNS에 게재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울경 각 시도 홈페이지와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대 사범대학, 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아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는 아동 놀권리 증진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상호 협력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놀이 큐레이터 양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협약을 계기로 사범대의 전문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모집 절차를 마련하고 부산대 사범대학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놀이 큐레이터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과학문화행사 토이메이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장난감을 주제로 오래되거나 버려진 장난감을 분해해보고 분해한 부품으로 다른 장난감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나만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국립부산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청은 중등학교 교원의 정년과 명예퇴직, 학생과 학급수 변동 등을 반영해 중등교사 19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사전 예고 모집 인원 178명보다 13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교육청은 2017학년도 이후부터 시행 중인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에 따라 올해 공립학교를 1지망한 지원자 중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사립학교를 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월 13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 30도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은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남부는 1m, 남해동부는 1.5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 최고 기온이 지역에 따라 30도에서 31도 내외로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강하겠으니 외출 시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